이창호 구단이 결승 1, 2국을 대만에서 펼친 다음에 한참 있다 대국을 합니다. 3국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바둑을 두게 되는데요. 1월 23일 날 결승 3국은 경주에서 벌어집니다. 경주 힐튼 호텔에서 벌어졌는데 이창호 구단이 리나이펑 구단에게 져요.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4국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4국은 서울에 있는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에서 열리게 됐는데 요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시합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90년대에는 많은 대회가 이 장소에서 열렸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 바둑은 특이하게 우주류 작전을 펼치는데요. 3연성으로 바둑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우주류라는 것이 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3연성보다는 2연성으로 이창호의 바둑이 거의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뭐 사용을 여러 가지 수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둑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리나이펑 구단하고 결승 4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완전히 바둑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바둑을 대역전을 하죠. 자, 요 장면에서 지금 그 당시에 해설진이라든지 검토했을 때 두 대국자가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곳의 인공지능이 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긴데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고 지금도 아마 이 자리가 정수라고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시에는 지금 요 녹색 자리 있죠? 요 녹색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했고 이창호 구단은 그 녹색 자리 옆에 여기까지 갔는데 이거 두면서 완전히 이 바둑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3대1로 이창호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뻔한 그런 대국이었는데 이걸 기적처럼 역전을 하거든요. 어떤 대역전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역전이 나오지 않았다면 또 5국에서 나오는 대역전도 나오지 않았죠. 이창호 구단이 대역전만 2번 한 기가 막힌 그런 바둑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대회 첫 우승을 향한 이창호 구단의 대역전 첫 번째 바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게요.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흑인데 일단 2대1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면은 있어요. 보통 2대1로 지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어렸을 때고 세계대회 첫 무대이기 때문에 우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기회가 또 있잖아요. 이창호 구단한테. 리나이펑 구단은 이제 이때 나이가 벌써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쉽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나이펑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은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세 번째 판을 졌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수도 있어요. 3국을 뒀을 때는 이창호 구단도 내가 요번에 타이틀 따라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좀 흔들렸겠죠. 자, 이 바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걸 걸치고 우리가 아는 포석이에요. 그냥 이거 두고 여기 다가오니까 여기 두고 마치 닭게임이야 구단의 바둑에서 우리가 늘상 보던 그런 포석. 자, 좌악이 일단 붙여뻗기 정석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3연성을 뒀는데 이게 우주류가 펼쳐집니다. 여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누가 뒀는지 모를 만한 그런 바둑이에요. 90년대 이 바둑 지금 흑이 누가 뒀을까요 하면은 다들 닭게임이야 구단이 뒀다 그러겠죠. 그죠? 우주류 닭게임이야 구단이지 이거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뒀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창호 구단도 이런 바둑을 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걸쳐두고 자, 여기 이제 눈목자 둔 것도 세력 바둑을 펼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지키면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모양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사실 백도 굉장히 실리가 짭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고 해도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에서 일단 먼저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갖다가 좀 잘게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냥 통으로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은 부담이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좀 덜 지켰을 때 들어가서 좀 타개를 먼저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이창호 구단이 붙이고 이렇게 여길 놓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백이 약간 유리해져요. 타개가 좀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날일자 요런 그 가벼운 행마 있죠? 요런 거는 상당히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그런 행마가 되겠고 리나이펑 구단은 원래 이중허리 굉장히 두터운 바둑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00으로 이렇게 판을 짠 걸로만 딱 보면은 이것도 리나이펑 구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워낙에 두텁게 두니까 리나이펑 구단이 두텁지 않게 둘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두텁게 두기는 어렵잖아요. 바둑이라는 게. 항상 뭔가 상대방이 두텁게 두면 한쪽은 또 따르게 둬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창호 단이 여기서 날일잘 두고 이걸 이제 여기를 두텁게, 진짜 이건 그야말로 두터운 건데 이걸 두텁게 뒀어요. 근데 리나이펑 구단도 이걸 밀면서 요 돌이 지금 잡힐 것 같지 않은 형태가 되면서는 사실 세력 바둑은 좀 파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창호 단 이제 집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돌아섭니다. 왜냐면 더 이상 세력 바둑을 펼치기엔 좀 어렵게 됐고 이제는 세력 바둑이 아니고 그냥 두터운 바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제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여기서 오히려 리나이펑 구단이 또 두텁게 둡니다. 리나이펑 구단도 여기서 이렇게 두터운 바둑을 선택을 해요. 집을 그냥 싹 내주고 어떻게 보면은 집은 완전 알토란같이 열집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균형은 이제 맞아졌는데 여기를 굉장히 두텁게 둬요. 이거 두텁게 두는 바람에 이제 진짜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은 위험한 상황은 완전히 벗어났죠. 그래서 이 두터운 바둑을 두는 두 선수가 만나니까 바둑의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인공지능도 5대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바둑은 원점이 된 거죠. 이창호 단이 이제 여기를 이제 3-3 들어왔을 때 요걸 이렇게 이제 막아둬요. 막아두는데 패가 납니다. 근데 이 패가 지금 리나이펑 구단도 굴복을 하나 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길 늘면은 요 굴복이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고 이렇게 살면 요거 단수 맞기 전에 요거 붙여놓은 게 득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날카롭게 둔 건데 이창호 단이 이걸 도저히 양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단수 쳐서 패가 나는데 이게 패가 요 장면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가 딱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패감은 지금 딱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어딜 둬야 되냐면 이걸 이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검토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패감을 쓰면 이창호 단이 불리하다고 이제 했어요. 이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때 패를 따내면 이창호 단이 마땅히 쓸 패감이 없다. 요 정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따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이창호 단이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 끊는 거 정수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리나이펑 구단이 둔 이거 들어간 수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의 해설지는 여기 들어간 수는 여기 끊었어야 된다. 리나이펑 구단이 찬스를 놓쳤다 그러는데 전혀 찬스 놓친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거 두니까 이제 따냈습니다. 패를 해결하고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를 탁 치받아가지고 양쪽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데 이 수가 엄청 강수였어요.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일 때 이창호 구단이 제대로 두면은 딱 5대5잖아요. 50.3%, 0.1집 유리. 반집 유리한 것도 아니고 10분의 1집 유리한 거니까 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가 5대5인데 이 상황에서 이창호 구단이 실수를 합니다. 그게 어떤 수였냐면 바로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이렇게 둔 수인데 이 수는 이 정도로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이거 두기 전에 이쪽에 날일자라나 선수교라라는 건데 그거는 좀 너무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수고요. 그냥 둔다면 요런 정도. 이렇게 두면은 뭐 이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둔다든지 이렇게 둬서 여기를 안정감 있게 해놓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창호 단이 여기서 폭주를 합니다. 여기 한 발 더 갔는데 이 반격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막상 반격당하고 이게 다 죽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석작전 한다고 뒀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늘었을 때 이거 두고 여기를 이었는데 이 이은 수로 리나이펑 구단이 여기를 밀었으면 아마 이창호 단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여기를 미는 게 좋았습니다. 이게 여기 끊는 급소고 두는 순간에 이쪽을 어떻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받으면 이걸 리나이펑 구단이 이런 식으로 단수 쳐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쪽이 무조건 필요했고 단수 치고 계속해서 여기를 둬가지고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띄웠으면은 이창호 단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왜냐 이거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묘하게 죽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를 이어준 게 천운인데 이렇게 뒀어도 이창호 구단이 좀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다행히 여기를 이어주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여기를 바로 지금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넘어가는 수가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수가 되는 이유가 이거 둘 때 이거 젖히고요. 여길 끊을 때 이걸 끼우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단수, 따내면 단수,
따내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탁 끊어버리면 요게 촉촉수예요. 그쵸? 이으면은 단수, 이으면 단수. 이게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순간에 이걸 찌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베개 입장에서는 여기만 이렇게 선수를 했어도 무조건 이거 뚫어가지고 이제 촉촉수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둘 찬스가 없는 거죠. 실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이제 이걸 찌르고요. 여기를 두고 이제 이걸 젖히고 이걸 이제 이은 다음에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둘 수가 없잖아요. 둘 수가 없으니까 백이 이걸 갖다가 찌를 수밖에 없는데, 그죠? 여기를 갖다가 이걸 찌를 수가 없고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걸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잡았는데 여기 두고 이거 잡으니까 여길 젖혀가지고 갑자기 바둑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죽었던 돌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조금밖에 안 불리한 상황으로 변해버려요. 자, 요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걸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 잡았는데 이거 젖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바둑은 70% 정도 리나이폰 구단이 유리한 걸로 나오죠. 지금 거의 70%인데 귀를 막는 게 엄청 컸는데 저걸 끝까지 안 막아요. 리나이폰 구단이. 그러면서 여기를 뛰고 이창호 구단이 이거 들여다본 다음에 이걸 또 돌파하고 중앙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중앙의 집을 만들려고 한 게 백이 안 좋았어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 또 끊고 단수 치고 이걸 뚫어버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관통을 당합니다. 여기 관통당하면서 여기 중앙의 집은 어느 정도 여기 나긴 났어요. 여기 중앙의 집은 나는데 여기가 20집 날 동안에 하변이 다 작살났고 그리고 여기가 막는 게 엄청 큰데 이거 막는 걸 끝까지 안 해요. 그게 리나이폰 구단의 그 큰 실착이었는데 요거 두고 여기 이제 이거 둔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한 칸 딱 뛰어서는 이 바둑이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때는 이미 7대3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고 집으로는 한 집 반 유리한 바둑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게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 바둑을 그냥 대역전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대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리나이폰 구단이 너무 좋아서 흔히 말하는 너무 좋아서 떨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요 차이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에서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나이폰 구단과 이창호 그 당시에 5단인데 이창호 5단의 대결은 중반전에 이 두터움을 이용한 바둑을 누가 더 잘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였어요. 근데 당시에 리나이폰 구단도 굉장히 잘 두어가지고 이 바둑 내용이 중반전에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반전까지 이창호 구단이 앞서질 못하다 보니까 끝내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바둑이 나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때만 하더라도 아직 바둑의 완숙미가 없다 보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 우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당시에 또 다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우승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회에선 조은영 구단한테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계 대회에 나가면은 오히려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그리고 유창혁 당시 3명보다 오히려 성적이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게 초창기 한 90년대 초반에 이창호 구단의 모습이었는데 이 역전승을 딱 하면서 자신감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그러면서 대망의 결승 5국으로 넘어가는데 결승 5국도 사실은 4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바둑. 정말 이창호 구단이 기적이라고 해도 될 만한 대역전이 나오는데 결승 5국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